어떻게 알려줄까? 저희가 주로 하는 거를 한번 네. 크기만을 이렇게 5가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얘는 이제 유일하게 달라. 과세 상품. 과세. 세금을 떼어. 나라에서 개입을 하고. 근데 이 상품을 은행에서 보면 말했을 거야. 뭐 13월에 급여 받아가세요. 뭐 하세요? 이거 숨은 돈 찾아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예금 뭐 들러왔다가 적금 들러왔다가 이거 소득공제 준비하시나요? 세액공제 준비하시나요? 이러면서 그냥 내 돈 저축을 하는데 돈을 돌려주겠대. 그래서 가입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에 설명하기 앞서서 이거를 왜 나왔나를 원래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국민연금 고갈된다 뭐 한다 많이 들어봤죠? 네. 국민연금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넣는 게 맞는 건가?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는 건가? 이런 사람들 그냥 잡아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옛날에 공부 잘했어요? 전 못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구 분포표 알아요? 0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삼각형 그래프를 그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없었잖아. 전쟁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래서 58년 개띠 57년 58년 때 우리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7형제 8형제 10형제 15형제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컸다가 지금 그 나이대가 지금 60대 중반으로 이렇게 온 거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늙게 되면 그때 국민연금 고갈된다. 왜? 저출산 초고령화 알아요? 저출산 초고령화 엄청난 무서운 말이야. 왜? 원래 선진국일수록도 그렇지만 이 20대 30대 일하는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 복지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민연금이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활성한 사람들 거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로 복지 혜택을 주겠다 뭐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향하고 있잖아. 네. 지금은 저희 항아리 같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인 거고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 거 세금 걷어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린다는 그 기준이면,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가 파산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원래 주기로 했던 대로 다 주게 되면 나라 돈이 다 사라지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럼 파산을 한다는 거고, 막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상품. 간단하게 이해는 되죠? 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주워 들은 내용은 있어. 국민연금 고갈되든 뭐한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떠들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졸리나? 아니면요. 이게 그러면 그 우체국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건가요? 아니지. 모든 은행,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 뭐 어디든 말 그대로 보험을 취급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걔네 입장에서는 뭔가 영업을 한다. 아, 보험 하나쯤 갖고 계셔야지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는 못하잖아. 근데 세금 얘기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준비하셔야죠 하니까 말하기 좋으니까 끼업하는 거야. 그랬을 때 수당도 떨어지고 뭐도 하고 이런 거는 있으니까. 얼마 얻어가세요 이것도 있잖아. 얼마 만들기 1억 만들기 5천만 원 만들기
똑같아.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 다른 것도 다 취급이 되지만 얘네 둘을 취급한다니까. 왜? 원래 은행 본질을 잃으면 무슨 말이 나오니까 국민은행 갔더니 무슨 삼성생명 같아.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민원도 발생하고 뭐도 하지만 그냥 네 돈 1억 모은데 네 돈 5천만 원 모은데 이러면서 아니면 네 세금 공제받니 뭐 13월에 급여 준비하니 뭐하니 이러면서 그냥 연결지어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나왔다. 그거를 알려주고 들어가면 어쨌든 이해가 되겠지. 그리고 어쨌든 400만 원을 넣었을 때야 연간 최대 불입 한도가 이거보다 더 높을 뭐 700이다 뭐다 이렇게 늘릴 수는 있지만 통상 400을 넣었을 때 최대 뭐 66만 원까지 돌려준다고 했어. 이거는 이제 소득공제야. 우리가 받기 전. 지금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네. 이거 정확히 알아? 뭔지? 정확하게 소득을 걷어들이면 그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 얘네는 그 과세 표준 그 세액이 있는데 그 세액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에서 이제 공제를 해서 혜택을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굳이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 사실. 왜냐면 고객들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그래도 그냥 말 그대로 이거부터 바뀐 거부터 난 잘못이다 난 이렇게 하거든. 왜냐면 난 소득공제 받는다고 들었는데 아주 원초적인 이유로 난 소득공제 받는다고 들었는데 나라에서 이래래 저러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세액공제로 바뀌었어. 이거부터가 나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자기네가 그냥 이게 픽스된 게 없어. 내가 세금을 더 받겠다. 아니 소득공제인데 야 그냥 세액공제로 바꿔. 그럼 다 일괄적으로 원래 가입 당시 거를 다 따라가잖아 모든 보험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후에 정책이 또 다른 걸로 바뀌어. 그럼 또 그냥 일괄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부터가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득공제로 설명 들었었나 그때 교육받을 때? 네. 400에 66이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400인데 52만 5천 원인가? 48%. 12%면 48만 원인가? (16.5%) 그러니까 16.5%는 왜 계산됐었지? 그 소득공제 해지했을 때그 때라는 기타 거. 소득세? 기타 소득세가 22%에서 16.5%로 바뀐 거고. 그죠? 어쨌든 소득 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나는 요 세대야. 근데 요걸로 선택을 했을 때 난 친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소득을 공제를 받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로 바뀌었다. 나는 이걸로 원래 설명을 했었거든. 그래서 맥스로 넣었을 때 10년 넣으면 4천인 거고 내가 혜택 받은 건 최대가 660만 원이래. 근데 사실상 400을 넣은 사람이 60만 원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400을 넣었던 사람이 30만 원도 채 못 받아. 실상. 왜냐면 연봉에 대비해서 내 소득에 대비해서야. 억대 연봉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 400만 원을 넣어도 실상 이 66만 원 혜택은 다 못 받아. 근데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해봐. 승균이가 이제 은행 그 지점장님들이랑 많이 몇 번 한번 그 윗사람 불러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싸웠던 적이 있어. 근데 다 은행 그 지점장들한테 나는 은행 지점장 만난 적도 없어. 고객이랑 거기 잘 가지도 않고. 근데 그건 내 살인 거야. 은행 지점장이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게 할 수 있다. 왜? 그 고객님이 그 구간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행 지점장님도 이 구간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지. 그 은행 지점장님도 이 구간에는 원래 해당이 안 됐었으니까. 실제로 은행 과장 정도가 한 8,000대 돼요 연봉이. 지점장이면 뭐 억대 연봉은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고객님이 그래, 지점장님. 고객님이 어떻게 성장하고 뭐 이제 어떻게 진급을 할지 뭘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지점장님은 해당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해드려. 뭐 해드려? 뭐 민원 걸어드려. 뭐 해드려? 이렇게 해서 원금을 찾는 건데 거의 잘 안 돼요. 원금 찾는 거는 하도 이골이 나가지고 그 방안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맥스로 받았을 때야. 이 맥스로 받았을 때 기타 소득세라는 거를 22%를 떼요. 가입해서 계속 뛰어. 근데 5년 이전에 뛰면 2.2%가 가산돼서 24.2% 구간이야. 근데 5년 이상이 되면 22% 구간이야.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래. 그리고 난 맥스로 혜택 받는다고 10년을 넣었잖아. 그럼 10년 넣었으면 나는 10년 이제 다 혜택 받았으니까 해지해야지. 그랬더니 22% 빼면 얼마예요? 880만 원을 빼는 거야. 내가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내가 플러스 받는다고 맥스로 받아지지도 않지만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내가 떼가는 돈이 더 많게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맥스로 혜택을 받는다고 쳐. 그래도 다 받았으니까 해지해야지. 봤더니 220만 원이 더 마이너스라고.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랬는데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좋지. 왜? 나는 그냥 세공제, 소득공제 받는다고 저축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66만 원이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맥스를 66만 원 내가 다 받았어. 만약에 그러면 이자가 16.5%나 돼요. 실제로. 그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잖아. 난 세금도 다 뭐야 소득 공제도 해주고 난 저축도 하고 내 돈 저축하고. 근데 연금도 된대. 뭐한테 이러면서 그냥 유치가 돼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나누게 되면 한 33만 3천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입자가 34만 원, 33만 원이 제일 많아. 실제로. 돈이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 그러니까 소득공제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가입한 사람들. 근데 그게 일괄적으로 세금공제 바뀌었네 뭐 했는데 이거는 정말 나라가 뭐라 그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이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연금 기능 있으니까 세금 안 떼고 해지 안 하고 연금 소득세를 뗀대. 연금 소득세는 얼마를 떼어요? 5.5%를 떼요. 그러면 해지 안 하고 5.5% 떼는 게 맞네. 근데 얘는 평생 뗀다는 거야. 연금은 5년만 받으려고 뭐 10년만 받으려고 연금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고객 기준으로 봐봐. 우리 나이 때 뭐 승희 나이 때 그 27이야. 내 주변 사람들도 27이고 뭐 많아봤자 30이고 30 기준인데 내가 지금부터 34만 원씩 맥스로 넣으면서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 받으려고 넣어요 보통 연금? 60세다 뭐 65세다 100만 원? 뭐 100만 원이든 뭐든 당연히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넣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는 그것도 안 되지만 계산하기 쉽게 이거는 뭐 나도 되게 애매해 사실. 계산하기 쉽게야. 근데 얼마 받을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는 거야. 100만 원은 안 돼 사실. 국민연금 날라오는 거 보면 그거 다 납부했을 때 얼마라고 나오는 거 봤어요 한번? 나만 날라오나? 얼마로 나와요? 10만 원? 10만 원 살? 아무튼 뭐 그렇게 봤을 때 이 100만 원 기준이면 5.5%씩 되면 매달 5만 5천 원씩이야. 5만 5천 원씩 12달을 곱해. 그러면 66만 원. 어디서 봤던 거네 뭐 이러면서 했죠. 근데 이 66만 원은 픽스야. 그 금액 자체가. 얘네는 내 그 소득에 의해서
달라지고 과세 표준 구간 알죠? 뭐 알리, 세륙, 팔땡 모르나? 그렇지. 응. 그 66만 원 픽스고 이거를 평생 뛴다는 거지. 내가 10년 혜택 맥스로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이것만 떼고 660만 떼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어쨌든 아까 원초적인 이유를 봤을 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한다 했는데 결국에는 세금을 중간에 해지하든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든 뭘 하든 언제든지 세금을 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거죠 결론은. 근데 그거를 소득공제, 이건 여지껏 소득공제 얘기였잖아. 근데 일괄적으로 세액공제로 다 바뀌었대. 이건 나라가 어쨌든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한 번 더 치는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세액공제라고 갔을 때는 뭐 일괄적으로 12% 그리고 뭐 농특세인가 뭐 해가지고 뭐 몇 프로야? 1.2%? 그죠? 거기 지금 1.2% 맞죠? 농특세라고 붙어가지고 총 13.2%를 혜택을 받는 거야. 너무 크다. 13.2%를 혜택을 받게 되면 그래서 맞죠? 그래서 52만 그럼 얼마예요? 52만 8천 원인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랬던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전 디테일하게 약간 안 가거든 사실. 세액공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긴 해. 근데 어쨌든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농특세 포함해서 13.2%를 일괄적으로 바뀐 거야.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52만 8천 원씩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 기준인데 결론은 내가 기타 소득세로 뜯긴다는 그 기준이 16.5%야. 산수로 봐도 나는 혜택을 13.2%를 보는데 16.5%를 뗀대. 결론은.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면 아직 이거는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당시에 이거는 따라가게 되는데 어쩌면 5.5%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 내가 얼마를 넣었든 그거에 대해서는 평생.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언제든지 세금을 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게 포인트. 기타 소득세도 바꿔 이러면 바뀌는 거야. 지금은 22%에서 내려갔지만 35%를 올려.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약간 이걸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럼 펀드 변경하세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고. 가장 손해 안 볼라. 저거는 그리고 그거잖아. 소득으로 잡히잖아. 그치? 그게 있네. 이게 일괄적으로 중간에 해지를 했어. 아니면 중간에 뭐 수령을 했어. 그러면 그게 종합소득으로 잡혀.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뭐 일반 직장인이 4천이에요. 근데 내가 중간에 이걸 해지를 해. 그러니까 내가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라는 이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4천인데 내가 해지를 했더니 2천만이 나왔어. 그럼 2천만 원이 종합과세로 잡히는 거야. 합이 난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한 번 더 때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래나 저래나 뭐래나 계속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든 티 안 나게 세금을 띄기 위해서 만든 연구 결과야 이게. 그래서 애국자가 아니면 절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봉사를 해라. 개들이. 그리고 변액은 여러 가지 RP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액수가 변한다. 정말. 근데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변액 혹시 갖고 계세요? 다들. 되게 많이 팔렸던 상품이다. 뭐 하는데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비율만 정할 수 있어. 9대1, 뭐 1대9, 5대5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대 빵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알고 설계를 한다는 기보다는 그냥 일단 얘네가 P가 제일 높아. 뭐가 높아? 이걸로 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납국가다 보다. 우리나라는 그 구조 자체가 주식 그래프 혹시 하루라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을 해본 사람 저만 해봤네요. 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 기점에서 사서 이때 팔고 이 기점에서 사서 이때 팔아. 이 수익을 따라올 수 있는 건 없어. 엄연히 말해서 간단하게 이건 최고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설계사가 아니겠죠. 사실 잘 나가는 뭐 애널리스트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주식 강의를 하고 천년만년 먹고 살겠지. 그 부가티 베이런 그거 하는 놈이 저희 나이 노래던데 주식 강의하는 놈. 그런 게 사기야. 여기서 포인트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어쨌든 여기서 이 그 기준을 잡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변경 한번 해주신 적 있냐고. 주식이나 채권 비율을 주식이 약간 떨어질 때는 채권으로 변경해주고 주식이 올라 그럼 주식으로 비율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집에 자꾸 날라오긴 해요. 변액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가장 느끼는 거 그거밖에 없어. 왜? 그냥 그거는 안 내서야. 그냥 의무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그런 광고글. 근데 누가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를 정도로 막 되게 잘 모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이렇게 맞출 수도 없지만 사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 100만 원이 그대로 투자가 되는 돈이 아니라 뭐 기사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죠. 위상각 신계약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 그대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사업비들을 많이 이것저것 쓸 때 근데 그 구조를 설명하면 보험사가 있고 운용사가 있고 그리고 수탁사가 있어. 어쨌든 얘네는 그 돈을 운용도 못하고 그걸 뭐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 돈을 뭐 보관하는 데도 없고 결론은 얘네한테 수수료를 사업비를 다 떼야 된다는 거야. 정말 적게 잡아 뭐 3%대 뭐 5%대 각각 5%씩 잡으면 15%인 거고 4%씩 잡으면 12%인 거고 3%씩만 잡아도 9%야. 그냥 계산하기 쉽게 9%를 뗐다 쳐. 그럼 얼마야? 나는 원금 100만 원을 넣었는데 내 돈 원금은 91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수익이 나. 정말 막 말 그대로 막 10%씩 평균 우리는 10%씩 나고요. 뭐가 나고요? 그 10% 나면 얼마야? 91,000원. 그럼 얼마야? 30분만 맞나? 맞죠? 네. 이건 수익이 난 거야. 근데 이 3%로 미리 잡았을 때는 보통 4%로 잡고 아니면 그냥 10%만 잡아도 그 기준인데 이렇게 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걸로 꼭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준으로 10%가 고정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가 지금 플러스가 된 거고 3% 사업비를 뗀다고 했을 때가 근데 이 돈조차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아는 척을 하려 그러면 코스피지스가 저희 나라는 2000포인트를 계속 맴돌고 있어. 이제 리먼 브라더스다 뭐 뱅크런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와. 리먼 사태 뱅크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 포인트가 코스피지수가 900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2009년도쯤에. 그때 당시에 넣어서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잖아. 지금 2000, 2100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나 빵 터트리면 또 막 1700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야. 그때 거래량을 넘지 못하면은 절대 2000포인트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기준을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변액으로 난 사람들 있잖아요. 수익이 난 사람들. 2009년도에 가입한 사람 중에 주식 비중으로 많이 넣어놨던 사람 중에 한해서야.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났다고. 실제 내 고객들 중에도 정확히 2명 정도가 있어요. 전체 중에. 근데 이렇게 넣었을 때 이때부터 그거 난 사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됐고 이게 얼마 넣었는데 이렇게 됐고 이거 좋은 사례만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 원래 팔 때.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가입할 때 당시에 이런 얘기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할 거고 어차피 장기 저축을 투자를 할 거면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거, 화폐 가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해. 그래서 이 2000포인트를 유지를 한다라는 기준인데 내 돈은 내가 100을 넣었어. 그러면 50%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 100을 넣었을 때 사업비 이거 다 떼고 100을 넣었을 때 50%가 오르면 얼마예요? 150. 그럼 50%가 떨어졌을 때는 얼마야? 75. 100에서 50이요.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다고만 가정할 수도 없고 내린다고 가정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올랐어 내렸어 그러면은 다시 또 똑같이 2000포인트로 맞춰진다 그랬잖아. 그럼 올랐으니까 내려간다고 50%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작전이 움직이든 지랄이든 뭐든 해가지고 움직였어. 그랬을 때 얼마냐는 소리냐고. 이게 똑같이 100이 되면 그건 할만한 게임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이 원금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75라는 거지. 75. 얘는 이게 또 원금이 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계속해. 코스피 지수는. 근데 내 돈은 자꾸 까먹는 거라니까. 내 돈은. 그래 주식 깡통 계좌다 뭐다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야. 근데 이거조차도 아니라 그 전에 사업비를 떼고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일까요? 아니라는 거고 그것조차도 이걸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보험사를 위한 상품이에요. 이건 아까 나라를 위한 상품. 그러면 얘네는 뭐야? 도대체 아까 잠깐 말했지만 5천만원 만들기 1억 만들기 그거에 대해서 얘는 되게 간단해요. 진짜로 얘 5천만원 만들기 1억 만들기 하면 다들 알았대 은행에서 보면. 근데 얘네 자체는 그냥 아주 심플하다.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이거를 기간을 정해놨어. 그럼 저축보험 그 기간을 내가 정할 거야. 그럼 연금보험이에요. 간단하지. 아주 간단해. 왜냐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저축보험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럼 저축보험에 대해서 나는 한 번 더 짚어주고 연금으로 개시를 했을 때 얘네는 뭐 10년 납부를 하고 5년 거치 해서 이때 만기 이렇게란 말이야. 근데 복리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돈 곱하기 이율인데 돈하고 이율은 어디 변하지 않는데 이 시간이 더해져야 되는데 얘네는 그 시간을 막아놨습니다. 양아치들. 어차피 할 거면 이게 낫겠죠? 왜? 나는 80세까지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만기를 정하는 거예요. 복리라는 혜택 시간과의 싸움을 내가 그냥 그 중간에 내가 만기를 시킬 거다 해지를 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러면은 그 안에 해도 되고 원래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 시간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금보험이 낫다 그건데 개시 시점 가입 시점 들어봤죠? 네. 그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설명이 좀 좋아. 그건 나는 원래 클로징 멘트로도 제일 많이 썼었고. 근데 얘네 가입 시점, 개시 시점으로 나는 클로징 멘트를 했던 게 아니라 지금 가입한 놈 미루다가 10년 뒤에 가입한 놈. 그랬을 때 어쨌든 경험생명표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 그거를 따져줬던 걸로 갔던 거고 얘네 가입 시점, 개시 시점은 그냥 그 사람들 있을 때 해줄게.
가입을 했어. 30살이 10년째 때 비과세가 됐어. 40살이 됐을 때 납부를 한 거잖아. 이때 연금 개시를 60세라고 하잖아. 60세 연금 개시. 이 사람은 연금 보험이야. 이는 저축보험. 왜냐면 저축보험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 5년 거치, 그때 만기 이렇게 했던 적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얘네가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깠던 걸 알기 때문에 왜 15년 만기가 아니라 얘네가 만기를 80세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 그 만기를 길게 해놓으면 그 솔직히 얘네랑 비슷하거든 사실. 그럼 그랬을 때 얘네는 어쨌든 연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연금 안 할 거고 그냥 난 내 돈 모을 거다. 그래도 이게 더 낫다라는 거. 연금으로 만약에 개시를 하게 되면 가입을 해서 똑같이 했을 때 얘네는 연금 개시를 요때 얘네도 똑같이 60세를 한다. 얘도 가입을 이때 하고 얘네 이때 비과세가 됐어. 40세 때. 그랬을 때 똑같은 연금 똑같은 금액을 부었는데 이때 당시에 연금 수령액이 둘이 달라진다. 그거의 포인트잖아 사실. 그랬을 때 저는 원래 연금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이때 밥값을 계산해 주기도 해요. 실제로 밥값을 이때 계산을 해주면 니랑 나랑 뭐 와이프랑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실 거면 당연히 밥 둘이 뭐 먹고 살 거는 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5,000원 플러스 5,000원 해가지고 어쨌든 30년 했을 때 90세까지 산다 했을 때 3억 2,850만 원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억 2,850만 원인데 그래서 이건 밥값만이야. 앞으로 30년 후에 물가상승률 아예 배제하고 핸드폰 요금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뭐 안 내고 그냥 밥만 먹었을 때의 기준. 그때야. 그러면 이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냐? 현금으로 5억 정도는 모아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그 기본 금액을 키우는 거예요. 연금 금액 자체가 약간 제가 다른 데보다 살짝 더 높은 이유는 그 사람에 맞게끔 뭐 플랜 짜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그러면 전 여기서도 옛날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걸 1억으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근데 5억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밥값만 해도 이렇게 들고 물가 상승률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는 들 수가 있는 건데 5억 모으려면 5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계약자들한테 실제로. 그러면 ING 거 보여주게 되면 100만 원씩 넣으면 5억이 뭐야 한 7억 가까이도 나와요. 60세 전까지요? 언제나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2%가 플러스 가산되어서 6%로 가정이 돼 있는 거야. 연금 자체가. 오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판매를 했지만 결국엔 사기. 그래서 막 민원이 많아. 찍고 있으니까 되게 민망하고. 아이사.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간 거 어쨌든 5억이라는 기점을 모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야. 그럼 5억인데 남자는 평균 수명이 있다 뭐 81세다 해가지고 21년으로 나누면이야 5억을 21년 나누면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뭐 몰라 나 189만 원인가 그래. 근데 60세부터 1년씩만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자야. 10년이 지난 뭐 이건 아니구나. 60세니까 적어도 100세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다. 그러면 나누기 40년이야. 그럼 얼마겠어? 10년 늘었을 때가 130 얼마니까 40년으로 5억을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가입 시점, 얘는 개시 시점. 얘가 가입 시점, 얘가 개시 시점. 말 그대로 얘는 개시를 할 때 당시에 경험 생명표를 따르겠다 그런 약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야. 얘는 가입할 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81세로 돼 있어. 그럼 그걸로 측정을 한다는 거고. 그게 약간 다른 거야. 얼마 나와? 아까 못 찾아서 그냥
5억 나누기 40년. 이 계산기 두들겨 있는 것도 연습해야 돼. 왜냐면 그 당황하면 땀 쭉쭉 흘러. 정말 480개월. 고객 앞에서 104만. 104만 원.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 똑같이 넣었는데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근데 사실 5억을 모았을 때 이 돈이 나오진 않아요. 그걸 마지막에 쳐주고. 연금 개시되는 시점에 이게 계산되는 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콜센터 직원도 못해. 원래. 왜냐면 연금 개시했을 때 그 평균 수명이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그 금액 수령 금액이 이렇게 딱 나누기 얼마 했을 때 얼마 그 돈으로 계속 평생 받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지. 연금 수령이 훨씬 커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그 심플하게 해서 나는 거의 요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이 경험 생명표 얘기하는 거는 클로징 멘트. 어차피 살면서 계속 돈을 모아야 되는 데는 맞아. 근데 그거를 연금이다 뭐다라는 포커스로 만약에 강조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미리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10년 뒤로 미룬 사람을 가정을 해주는 거야. 이때 이거를 이때 가입 안 하고 이때 가입. 그래서 50세 때. 근데 똑같이 5억은 똑같이 모아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 100만 원씩 모아서 이렇게 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200만 원씩 모아야 돼. 150이나 200만 원. 그래야지만 뭐 복리기간 뭐 좀 거쳐서 이 돈이 똑같이 모았다 이거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복리기간이 없었으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네 자체는 똑같이 돈을 모았어. 근데 얘네도 또 경험생표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바뀌었겠네요. 1.5년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냥 1년으로 평균을 잡고 올랐다고 해도 81세가 아니라 91세라는 거지. 그럼 나누기 31 하게 되면 134가 나와. 어차피 할 거 지금 하는 게 맞다야. 어차피 할 거 왜 돈을 자꾸 날리고 있냐, 뭐 이걸로 이제 클로징 멘트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걸로만 다 클로징 멘트를 했었어. 근데 먹혔으니까 쓰는 것도 맞는 거고, 아까 말했던 뭐 여기에서 들어가는 걸로 상품 설명하고 니에 맞게끔 이렇게 플랜 짜는 게 맞다 이러면서 클로징 들어가도 되는 거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이해 다 돼? 네.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 신 저 아직 사실 이거 가입 시점이랑 그거 정확하게 인지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연금 가입 시점에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는 게 보험사에 존재해. 네. 지금은 8차인가 까지 나왔는데 7차가 6차가 있고, 경험 생명표라고 해서 사람은 이때 죽어. 왜냐하면 사망보험금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내야 되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남자가 75세, 여자가 81세, 이때 7차가 81세, 86세 이런 시기야. 그리고 8차가 요번에 나왔는데 요게 언저리야. 81.5 막 이런 시기거든. 그냥 이거를 계약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 무조건 죽는다라는 가정이야. 생명보험료 산출할 때 내가 말했잖아. 내가 1억을 가입해. 그러면 내가 20년을 내야 돼. 그럼 30세부터 50세까지 내가 내는 돈, 그거에 대한 금액이 산출되는 기준이 81세 때 1억을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는데 1억짜리 종신보험을, 그러면 81세 때 내가 1억을 줘야 된다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거야? 여기서 역환산 해가지고 총 50세부터 이렇게 20년 동안 내는 돈, 요 돈을 모인 돈이 뭐 20만 원씩이야. 그럼 4,800이잖아. 그 돈을 불려서 냈뒀을 때 요때 어쨌든 1억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 평균 수명이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네는 가입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따라서 연금을 나눠주겠다 이거고, 얘네는 개시 시점, 연금을 개시할 때 그때 당시 연금 평균 수명 그거를
한다는 거지. 뭐 110세일 수도 있고 뭐 105세일 수도 있고 101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치? 왜 의학기술 계속 발달해? 지금 100세까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야 60년 의학기술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거 아니야. 여보세요? 교육 접견실이요. 못 봤어요. 아직 저 카톡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없나? 그니까. 얘 갔어? 네. 안 간 거 같은데? 위에가 계약 시점이고 밑에가 그거 아니야? 가입 숫자. 예, 가입 시점이 밑에가 게시. 응. 연금을 개시할 때 당시 평균 수명. 얘네는 가입 당시 평균 수명. 그래서 얘는 지금 작을 때 그냥 평균 수명 계속 늘어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네. 그랬을 때 적을 때 가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를 나누고 봤을 때 얘네가 더 낫다. 어쨌든 얘네보다는 얘네가 낫다. 어차피 할 거. 그럼 5가지 되게 오랜만에 해보네. 수액공제도 할 때는 하는데 안 하다가 또 하려고 그러면 또 헷갈리고. 이 사람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팬을 해야 돼. 놓치고 있으면 까먹어. 저주 5번에 딴 거 시켜. 지루해 죽겠어. 하는 내가 지금. 목사님마다 그게 딱딱 고정이 돼 있는데 다 하시는데. 그냥 그때 한번 짜여진 게 더 다시 짜기 귀찮아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안 지루해 보이지 지루했어. 하는데. 그게 뭔가 특화돼 있고 뭐 이래서 그걸 해주고 그게 아니야. 나중에 SM들 말.